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표적인 IB 투자은행이죠.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고 블랙락과 함께 세계 제일 큰 손이라고 일컬어지는 JP 모건이 독특하게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예금 토큰을 출시했습니다. 예금 토큰의 이름이 JP, 자신의 사명을 따서 JPM, JP 모건 머니가 되겠죠. JPM이라고 하는 토큰을 개발을 해서 시중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토큰이냐면은 코인베이스의 그 베이스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있죠. 코인베이스. 여기에 기반해서 토큰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물적으로는 JP 모건의 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JP 모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예금을 기반으로 한 토큰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은 뭐에 기반합니까? 미 채권, 단기 채권에 기반을 하죠. 그래서 달러랑 1대1 연동을 시키는데 이 JPM 토큰은 암호화폐라고 불러도 좋고요. 이 JPM 토큰은 예금 토큰이에요. 채권이 아니고 JP 모건 내에 있는 예금을 기반으로 한 토큰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같으면서도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해외 송금도 다 하고요. 대출, 스테이킹 다 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하는 모든 어떤 일들, 사업의 영역들이 이걸로 가능한 거죠. 이것이 저는 너무 과장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블록체인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 전쟁이 뭐냐? 저는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더 많지만 대표적인 게 XRP, 이더리움, 그죠? 솔라나, BNB, 스텔라 등등의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있잖아요. 자, 이들이 말하자면은 구 블록체인이에요. 구 블록체인 세력입니다. 근데 여기에 새롭게 누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는 이제 구금융. 그러니까 JP 모건이 구금융을 대표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지금 기사만 이렇게 났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여러 미국계, 영국계 은행들도 이 JPM 같은 토큰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네 예금에 기반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을 한 토큰입니다. 암호화폐인데 이 금융들이 만들어내는 블록체인이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구 블록체인들, XRP, 이더리움, 솔라나, BNB, 스텔라 등등은 어땠습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큰 손들이 블록체인을 그냥 줘서는 안 되겠어. 그냥 놔둬서는 우리가 오히려 여름날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겠어. 우리도 블록체인 세계에 뛰어들어야 되겠어. 하면서 구금융권이 이런 투자은행, 위탁소, 일반 은행들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블록체인 시장에. 그러면서 둘 간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코인베이스랑 결합을 하잖아요. JP 모건이 얘기하는 거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개발될 때 다양한 블록체인과 연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종 연행을 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게 본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게 원래 바이든 대통령 때 이런 JP 모건이나 구금융들이 자기들만의 아주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개발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바이든이 그쪽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SEC에 제소 걸고 SEC에 조사받고 불려가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좀 멈췄었다고요. 근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트럼프가 된 다음에 예상보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그 입법화하고 규제들을 만드는 과정이 이 구금융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오히려 구 블록체인과 전쟁을 전면적으로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약간 벗어나서 전쟁을 하되 요것도 써보는 형태의 합종 연행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의 중립적인 시대가 열렸다. 즉 전쟁은 벌이는데 전면적인 대립전쟁이 아니라 합종 연행하는 전쟁이 벌어졌다. 2년, 5년 사이에 그 다음에 2년, 5년이 지나면 결과가 나와져 있을 것이다. 어떤 블록체인이 살아남을 건지.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제 구금융과 구 블록체인 진영의 합종 연행과 대립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건 투자랑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이러한 구금융과 블록체인 진영의 합종 연행과 전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RP, 이더리움, 솔라나 등등 대표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무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그런 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논의 속에서 2년, 5년의 과도기적인 중립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 이미 되고 있다. 월가는 이더리움을 선택했다는 말이 많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2년, 길면 5년 사이에 이 구
블록체인과 구금융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지배적인 블록체인이 아마 이더리움이 될 것이고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게까지는 몰라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2년, 5년 정도는 이더리움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JP 모건이 출시한 JPM 토큰, 예금 토큰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이걸 통해서 향후 벌어질 블록체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